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일본과의 교류 중단을 선언했고 지역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행 하반기 공무원 해외 연수도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가 잠시 꺾였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8일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평 삼산 월드체육관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입니다. 인천 최대 규모로 독서실과 심리치료 상담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역도 들끓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과의 교류를 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10대들은 SNS를 통해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김포시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성명에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시장 회의에서 탈퇴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포 본동이나 장기 본동처럼 행정구역이나 지명,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부끄럽지만은 아직까지도 행정 주변에 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지명, 법률 용어, 자치법규 용어에도 많은 일본의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털어내는 작업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반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포 중학생 대표 100여 명은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가 세워진 중국 항일 유적지 곳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피켓으로 역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립군가를 개사해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SNS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앞으로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관해서도 좀 더 의견을 듣고 저희 의견도 알려주고 싶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반일 감정은 제2의 독립운동으로 불리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내년에도 김포 지역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학교급식 수산물 공동구매 시 일본산을 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체 평가를 통해 수산물 공급업체를 추천받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국민정서를 감안해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일본행 공무원 해외 연수와 시민의 날 기념식 일본 자매도시 초청도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시는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해외 수입선 다변화 지원과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한 R&D 자금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피해 신고 접수는 전화와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로 하면 됩니다. 피해 신고센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들어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7일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폭염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던 더위에 야외 활동을 꺼리던 시민들도 이날 하루는 공원에서 운동을 즐겼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도 좀 나와서 조금 활동은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인라인이랑 자전거 운동하러. 계속 더워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하러 나왔어요.
7일 오전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하루 전보다 4도 낮은 31도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인천시는 6일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던 상황. 특히 지난 3일과 4일에는 인천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더 많이 더웠고 오늘도 많이 더운데요.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덥고 끈적거려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더위가 잠시 약해졌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밤부터 또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에 비가 오는 동안은 폭염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내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도 점차 북상하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경로가 유동적이라며 앞으로의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폭염이 다시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평의 대표 경기장 바로 삼산월드체육관입니다. 프로농구와 e스포츠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는 곳인데요. 부평구가 이곳 삼산월드체육관을 시민 무더위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기존의 무더위 쉼터와는 규모부터 다른데요. 급이 다른 무더위 쉼터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공간, 아이들은 놀이에 한창입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달리기 할 때 재밌었어요. 통통한 부분에서 뛰니까 재밌었어요. 내일 또 오고 싶어요? 네. 한편에서는 오후에 달콤한 휴식을 즐깁니다.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한가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곳은 부평 삼산월드체육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입니다. 면적만 2,300제곱미터, 5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독서 시설은 기본, 스트레칭과 태극권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와 노인 일자리 상담 부스까지 마련됐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랑 놀이터를 못 가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여기 무더위 쉼터에 오니까 책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내일 또 한 번 더 와볼게요. 네. 특히 굴포천 그리기 대회의 출품작들도 이곳 무더위 쉼터에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큰 나무를 손으로 찍은 거 그거 설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굴포천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고 여기에 오게 돼서 즐거워요. 무더위 쉼터를 넘어 주민 여가 시설을 꾸며놓은 상황. 부평구는 주민들이 보다 즐겁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댁에서 올해 더워서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또 장마나 태풍 때문에 습해서 집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삼산월드체육관에 오시면 시원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TV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는 오는 14일까지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가 이달부터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전세버스 넉 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000번 노선의 경우 오는 19일 저녁 7시부터 당산역에서 전세버스 2대가 더 투입됩니다. G6000번 노선은 오는 26일부터 합정역에서 저녁 10시와 11시 사이 전세버스 2대가 추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6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문화재생 사업을 하면서 공사 완료 전 준공 처리를 해준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 없이 내부 자문위원만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선정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한 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5,9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기도가 올 들어 42만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의정부 쓰레기산 26만 3천 톤 가운데 13만 8천 톤을 처리하는 등 석 달간 41만 9천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68만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했으며 370억 원을 들여 60%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남은 24만여 톤의 폐기물을 연말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후 약 2달 만에 수질 원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진 상태인데요. 시민사회가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5월 30일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 강화로까지 피해가 확산된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 5일 인천시는 수질 원상 회복을 선언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인천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상처받은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수계 지역에서 요식업 등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다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자는 데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혁신 방안을 실천하고 피해 보상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함께하는 감시와 소통을 통한 적극 참여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에 분산되었던 에너지를 이제는 상수 혁신과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가 함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5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155마일 걷기 행사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100명은 16일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접경지역 155마일을 걷게 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155마일. 이 구간에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강 상류의 군남댐, 경관이 빼어난 주상절리길, 안보관광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까지 DMZ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다. 태풍도 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관들을 다 뚫고 폭염을 뚫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이곳으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DMZ 구간의 155마일을 동서로 횡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을 걷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걷기 행사에는 유명 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유적지 탐방 등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TV 김태희입니다.
부평구가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먹글거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샌드위치와 인절미 토스트 등을 만들었는데요. 구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내 작은 도서관 315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작은 도서관을 쉼터로 운영하기로 하고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월부터 5개월 동안은 혹한기 쉼터로 운영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는 1,7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작은 도서관의 쉼터 운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편의를 위해 민원 서류 간소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응시원서 외에는 자격증과 졸업증명서 등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 중고등학생 장학금 신청 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분증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 중징계를 받은 전 육군 부사관이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2부는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동료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의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모 사단의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났고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축구클럽 통합 차량 사고를 계기로 지난 한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인천 통학버스 넉 대 중 한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의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차량 90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차 확인 장치 불량과 차량 불법 개변조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와 비상탈출 망치 등 비품 불량이 24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보조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차량 좌석을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15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의 급식 정상화를 위해 학교별 급식에 대형 필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용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급식소의 필터 설치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에서 각각 절반씩 분담해 피해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해 2학기 시작 전 급식 필터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앞서 학교 수돗물 안정화 선언에 따라 적수 피해 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국회 상원의장이 지난 6일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탄질라 의장은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방한 첫날 박남춘 인천시장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천시는 우즈베키스탄의 5개 주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험을 공유하는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특히 탄질라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국가발전 추진 사업에 인천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찜통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의 폭염주의보는 수요일 오전 해제됐는데요. 목요일에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대용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 무더위가 찾아오긴 하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사람 체온을 웃도는 찜통더위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북 부안 기온 34.1도, 광주 33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